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국내 최초 서양식 호텔이 전시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개월 동안 사역자가 없던 외딴 섬교회에 새 목회자가 찾아왔습니다. 활기를 되찾은 인천 이작도에 이작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성시와 운동본부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교회 클린투표 참여운동을 전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머물며 예배를 드렸던 곳으로 알려진 인천 대불호텔이 전시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호텔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이란 점에서도 역사적 의미가 깊은데요. 한국 선교의 토대가 된 공간인 대불호텔에 한진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 중구가 최근 복원한 국내 최초의 서양식 호텔. 구한말 조선 땅을 밟은 미국인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와 호러스 언더우드가 처음 머문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재현된 호텔방엔 두 선교사가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처럼 성경책과 옷가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부활절이었던 1885년 4월 5일 인천항에 도착한 두 선교사는 이곳 대불호텔에서 여독을 풀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놀랍게도 영어로 손님을 모시고 있었다고 호텔 풍경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인천 중구기독교연합회 회장을 지낸 이춘희 목사는 대불호텔의 복원은 복음의 불모지에 교회를 세우고 교육과 의료 발전에 공헌한 두 선교사의 초기 사역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도착하자마자 그 호텔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호텔이기도 하지만 그곳이 교회를 대신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다. 대불호텔 전시관 개관을 발판 삼아 이 목사는 두 선교사가 타고 온 선박을 선교 박물관 형태로 복원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선박 박물관부터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과 대불호텔, 내리교회로 이어지는 인천 선교 역사 순례길을 완성하는 겁니다. 제물포항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최초에 들어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루트를 성지화 내지는 관광화시켜서 성지의 중심으로 그렇게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뿌리를 찾아 복원하고 기념하는 일인 만큼 교파를 초월해 모든 교회가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회의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한국포럼이 전국 유권자 1,03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단행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70.2%가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23.2%만이 포기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층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20대 응답자의 75.3%가 30대 응답자의 71.1%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국민의 58.4%는 북한의 소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고 북한의 소행이 아니란 응답은 23.1%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도 수학여행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란 광주시 교육청의 국민청원에 대해 응답자의 68.2%는 반대 의견을, 27.6%는 찬성 의견을 보였습니다. 자녀의 수학여행에 민감할 수 있는 여성과 수학여행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30 세대에서 반대 비율이 높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진 한국교회의 선한 모습을 발굴하는 민들레 홀시아나 세상을 밝히다. 구티비 특별기획 순서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430여 개 섬 가운데 교회가 없는 섬은
절반이 넘는 230여 개에 달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몇 개월간 사역자가 없었던 외딴 섬의 한 교회를 찾은 목회자의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인천 이작도의 이작교회를 윤인경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2시간을 달려야 닿을 수 있는 섬 이작도. 이곳은 평균 연령 70대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초고령 섬마을입니다. 35년 전 이작도에 세워진 이작교회엔 몇 개월 동안 사역자가 없었습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을 다들 기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이작교회를 섬기고 싶다며 찾아온 한 목회자가 성도들에겐 그 누구보다 반가운 손님이었습니다. 미국에서 20년 넘게 이민 목회를 한 박승로 목사는 섬 목회의 뜻을 품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육지라든가 이런 데는 또 젊은 교역자들이 기회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가지 않는 그런 섬에 내가 딱 섬길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낙도든 어디든 사역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설교하고 또 목양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 행복한 거고 좋은 거죠. 저는 아주 굉장히 좋아요. 아주 해피하고. 예. 박 목사가 부임하면서 이작교회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간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새 가족의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마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젊은 가족은 교회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한 35년 만에 다시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아요. 목사님부터 사모님이랑 또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이 너무 진짜 가족같이 해주시니까 처음 오랜만에 교회 왔다는 그런 느낌도 안 받고 마음 편하게 기도할 수 있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교회 행사도 봄 기지개를 활짝 켜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열렸는지 기억이 안 날 만큼 모두들 잊고 있었던 부흥회와 헌신 예배가 이작교회에도 열린 겁니다. 지난 부활절엔 처음으로 낙도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이작도와 소이작도, 승봉도 세 섬에 있는 5개 교회가 이작교회에 모여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박순동 목사님이 오셔서 아주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 없이 기쁘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아직도 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까지는 우리가 다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좀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박 목사는 낙도 사역자를 도시 목회에서 실패한 사람, 실력 없는 목회자로 생각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도시든 섬이든 더불어 함께 성장할 때 모든 교회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작은 섬, 이작도에 내려앉은 따스한 봄볕처럼 이작교회엔 새로운 희망이 가득합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성시와 운동본부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교회 클린투표 참여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시와 운동본부는 이를 위해 10대 지침을 발표하고 한국교회가 공명선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클린투표 참여운동 10대 지침엔 후보자의 정책을 꼼꼼히 살필 것과 성도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존중해줄 것,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 등이 포함됐습니다. 성시와 운동본부는 호소문을 통해 기독교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고 6만여 교회가 공명선거에 동참한다면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혈연과 지연, 금품 향응 등 불법 선거는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기독교 정책 제안서를 지방선거 후보자 전원에게 보내 답변을 받을 예정이며 후보자들에게 정책 토론회 개최를 독려했습니다. 한편 성시와 운동본부는 호소문과 함께 종교인의 선거 관련 활동 등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고할 만한 교회 선거법 관련 사례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 세계 지도자들의 응원 영상이 화제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실험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며 남북 정상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대화에서 성공을 거두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두 협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인들의 관심과 응원도 폭발적입니다. 해외에 한국을 홍보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코리아 클리커스를 통해 진행된 SNS 이벤트엔 미주와 유럽, 아프리카 등에서 총 838명이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세계인들은 잊을 수 없는 한반도의 봄이 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한국과 세계에 새로운 소망을 가져오길 바란다는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번 이벤트는 조형물로 만들어져 25일부터 27일까지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센터가 위치할 킨텍스 전시장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CNN은 일부 실향민들에겐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 기대를 거는 실향민들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속초 아바이 마을에 사는 87살 권문국 씨가 한국전쟁으로 헤어진 두 아우를 만나길 고대하는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한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1988년 이후 이산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은 13만 1,447명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7만 3천여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해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 언론회가 과잉적 법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회는 성직은 목사가 소속된 교단에서 소정의 과정을 거치고 이를 인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법원이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종교의 고유성과 자율성, 특수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충청북도 증평군의회가 지난해 11월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충청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증평군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소식에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등 127개 시민단체들은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며 증평 인권조례 폐지를 시작으로 충북 여러 도시에서도 결단 있는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목협은 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 간의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이번 회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도록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일 정오에 1분씩 기도할 것을 전국 교회에 요청했습니다. 통합총회는 기도문이 적힌 카드를 전국 교회에 문자로 발송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이 땅의 화해와 평화, 상생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길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